이마트는 어쩔 수 없이 그 이익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기업 가치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언제 반등할지. 만약에 월 2회 휴무 같은 것들이 폐지가 되면 또 주가가 좀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가 또 있겠죠. 올해 실적이 좀 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9년 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박종대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대입니다. 두 그룹이 완전 희비가 엇갈렸잖아요, 이번에. 이마트는 어닝 쇼크를 냈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냈죠. 이익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죠. 영업 손실폭을 대단히 많이 줄였죠. 이마트가 지금 추세로 가게 되면 기업 가치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쿠팡은 온라인만 하고 있고 이마트는 오프라인 채널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베코리아를 또 접목시킨 것이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의 시너지를 더 많이 추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마트가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대단히 좀 착각이에요. 이베이 코리아하고 대형마트는 시너지가 1도 안 나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제품이.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그 G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다 있을 수가 없어요.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베이 코리아는 공산품이잖아요. 700만 개 SKU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고작 해봐야 한 3만 개 정도 SKU예요. 이베이 코리아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배송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거기에서 약간 이제 막연하게 오프라인도 크고 온라인도 크니까 둘이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시는데 그거는 연결점을 잘 찾아야 돼요. 기업 분석을 할 때는 논리를 굉장히 중요시 봐야 돼요. 항상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갈 수가 있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조금이라도 허점이 생기게 되면 주가는 바로 모멘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오판에 의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좋은 포인트네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정밀하게 찾아야 됩니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잘못했다라는 반응이 되게 많더라고요. 2021년도에 3조 4천억이라는 이제 큰 돈을 주고서 인수를 했는데 시장이 온라인 시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시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성수동 본사 건물도 1조 이상으로 매각을 하고 온라인 쪽으로 집중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는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않죠. 대형마트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유통하고 대형마트는 진입장벽이 되게 커요. 일단 돈도 많이 들어가고 거리라는 게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합니다. 롯데마트가 좋아도 이마트가 바로 옆에 있으면 이마트를 가죠. 대형마트가 서울 시내에 뭐 10개밖에 없다. 그러면 100개가 될 때까지는 그냥 다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온라인 유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라인 유통은 거리라는 진입장벽이 없거든요.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돈 벌 수가 없어요. 이제 막대한 트래픽을 무기를 삼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걸 기대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질 않죠. 인수되기 전에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 냈거든요. 근데 투자비가 3조 4천억이잖아요. 연간 1,000원씩 벌어서 34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다 넣어놓는 게 낫지. 이베이 코리아를 왜 인수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컨퍼런스 콜에서 온라인 사업 전망에 대해서 방향을 선회했어요.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시장이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하면 주도권을 이제 확대할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번 2분기부터 회사의 전략은 막연한 성장이 아니라 수익성을 담보한 성장이라고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용을 좀 줄이겠다라는 거죠. 118개의 PP센터를 110개로 통폐합을 하고 마케팅비 이런 것들 좀 줄이고 수익성을 담보한 성장?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건데 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주가는 어차피 두 가지 팩터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하나는 어닝, 그다음에 하나는 밸류에이션. 어닝이 떨어지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실적이 안 좋은데 투자의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밸류에이션이 상승하겠죠. 이마트의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온라인밖에 없죠.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에 대한 전망이 되게 중요한데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고 쿠팡이 저렇게 쭉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PP 삼각비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영업권인데 건물은 1조인데
회계상으로 1조 잡혀 있는데 3조에 샀어요. 그러면 그 2조가 이제 무형자산이잖아요. 그걸 영업권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 PP의 상각비가 연간 1,600억씩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EPS는 무조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 사업의 전망이 이렇게 불투명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높여주기 힘든 상황이죠. 트레이더스랑 전문점에서 이익이 없었다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트레이더스나 전문점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 오히려 대형마트하고 트레이더스 같은 이런 식품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수혜를 받죠. 역기저효과라고 하죠.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았던 상황이죠. 이마트는 어쩔 수 없이 EPS, 그러니까 이익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앞으로의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이제 좀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마트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좋은 시너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이베이코리아에서 물건을 10개 사게 되면 무료 음료 쿠폰 하나씩 줘요.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약해요.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큰 효과는 없었던.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발이 심해졌죠. 뭐 커피 맛이 떨어졌다는 이제 막 흉흉한 소문도 막 들리고. 저 논란도 꽤 많이 일었었잖아요. 이번에 여름 패키지, 여름 상품.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언제 반등할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휴무제 폐지 방안이 영향은 없을까요? 그게 실적에 영향을 미치죠. 그게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서는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기도 했거든요. 주가 측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매출은 5%, 영업이익에는 한 15% 정도. 왜냐하면 주말에 오픈을 하게 되면 비용도 또 들어가요. 인건비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금 빼고 나게 되면 EPS 측면에서는 한 10% 남짓 이 정도 효과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 단계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없었으면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 효과를 주가 딱 점프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갈까요? 아니죠. 방향은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10%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마트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폐지가 되면 옴니채널로서 좀 새벽 배송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게 말씀드린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증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온오프라인의 시너지를 기대하면 안 되죠. 식품 온라인은 그게 맞아요. 근데 식품 온라인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대량의 식품을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다음날 배송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가지고 있는 CA 저장고, 컨트롤드 어트모스피어라고 해가지고서 6개월 동안 시금치를 똑같이 보존할 수가 있는 그런 창고거든요. 온라인에서는 좀 시들었으니까 20% 할인할게요 하면은 주부님들이 사겠어요? 잘 안 사죠. 근데 오프라인은 다르죠. 대형마트 가면 7시 이후에 가격이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마트는 대형마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고 소진의 부담에서 훨씬 벗어날 수 있고. 그럼 컬리보다는 쓱닷컴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잠깐 올랐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분할 매도의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가는 단순히 그 회사의 실적만 가지고서 형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환율도 좀 떨어지게 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 아마 주가가 좀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월 2회 휴무 같은 것들이 폐지가 되면 또 주가가 좀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가 또 있겠죠. 올해 실적이 좀 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당 많이 줄 걸 생각을 하고 이익이 좋아질 걸 생각을 하고 매출이 좋아질 걸 생각하고 이제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사업 가치예요. 그러면 이마트는 자산 가치는 오케이,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다. 하지만 사업 가치는 잘 모르겠다. 지금 사업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